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맞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 의미 단위대로 끊어읽기. 맞아? 그래서 어떻게 끊어읽는가가 굉장히 독해에 중요하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연습 자체가 여러분들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 연습은 한 달 내내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땡치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들의 것으로 내면화되는 시간을 한번 확보해보고 만들어 볼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조금 구별해서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다시 한 번 더. 뭐에 대한? 문제풀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 아닌가? 물론 독해력을 기르는 거 중요하겠지. 그리고 글을 잘 읽는 거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시험 잘 봐서 대학 갈래요? 이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것이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도 차분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날 거야. 우리 이 강의 어떤 강의라고 그랬어? 신축 건물 짓는 강의라고 했으니까 지문과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부터 리셋할 거야. 처음부터 같이 갖고 온다. 자,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문제풀이라는 것을 하게 돼. 많이. 공부 이꼴 문제풀이야. 하지만 이거 잘못됐다. 공부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풀이는 그냥 문제풀이고, 문제풀이 전후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대책, 선생님, 이 시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았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들을 하나씩 깨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지를 딱 펴봐. 6페이지 한번 딱 펴보면, 6페이지 딱 펴보게 되면 뭐가 보여? 왼쪽에는 지문, 오른쪽에는 문제가 보이는 거 맞니? 맞아.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본단 말이야. 얘는 전체가 다 그냥 문제야. 맞아? 근데 그게 아니야. 얘를 이제는 의식적으로 끊어서 나눠서 볼 거야. 그래서 지문은, 그러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시험지 자체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문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 왼쪽에 있는 거, 여러분 지문에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문제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 알겠니? 그럼 얘들아, 지문과 문제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뭐 해야 돼?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문제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3요소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디다 포커싱을 두고 있냐? 지문 독해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거야. 물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주차는 지문에 대한 이야기가 맞지만 그대들 또한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근데 이걸 버릴 거다. 싹 다 버리고 새롭게 빌드업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 안에도 세부 구성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지문 안에 세부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 자, 지문을 점점 쪼개는 거야. 지문에 가장 작은 단위인 뭐가 있는 거냐면 단어가 있겠지. 맞아? 지문 안에는 단어가 있어. 그 단어들이 모이면 뭐가 되더라? 문장이 되지. 맞지? 단어 문장이 있어? 그럼 얘들아, 그 문장들이 모이면 나중에 뭐가 돼? 결과적으로 문단이 되지. 이렇게 얘 또한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돼. 단어, 문장, 문단이 또 다른 의미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얘도 또 이렇게 연결돼. 세 가지를 잘 어우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끊어읽기는 바로 이 단어와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읽기였어. 앞으로 이제 문단도 배우게 되겠지, 선생님이랑 차분히 하다 보면. 자, 그럼 얘들아, 문제의 3요소도 있을 것 같아. 맞아? 문제의 3요소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 문제를 딱 떠올려. 그 안에 뭐가 있어? 제일 먼저 여기 01번 한 단에 뭐가 있어? 윗글은. 윗글을 보아 과학자들이 아이슬란드에 관심을 갖는 이유, 이런 거 있는 거 알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발문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발문. 문제를 드러내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자, 우리 1번 밑에 바로 뭐가 있니? 보기가 있는 거 보여? 발문이 있고 뭐가 있어? 보기가 있어. 다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어?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지? 얘를 뭐라고 그래? 우리? 선지라고 그래. 이 세 가지가 또 3요소야. 기가 막혀. 근데 여러분들이 발문 따로, 보기 따로, 선지 따로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대들은 보통 이걸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은 발문 자체에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보기 자체에 함정을 파놓기도 하고, 선지 자체에 함정을 파놓기도 해. 물론 그 중에서 가장 함정이 많은 부분은 선지야. 이쪽에서는 가장 함정이 많은 부분은 문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눠볼 수 있어야 그런 함정들이 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얘 또한 뭐가 돼야 된다?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얘가 하나가 딱 합체, 뿅! 만들어져야 돼. You know what I'm saying? 이해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풀이는 어떨 것 같아? 문제풀이 자체에 뭐가 있어? 얘도 3요소가 있어. 자, 어떤 거 있냐면,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행위가 있어. 문제를 푸는 행위가 있는데, 문제를 풀기 전, 문풀 전이라고 할게. 문풀 전에 해야 되는 행동과, 그리고 문제 푸는 도중, 문풀 중이 있어. 문풀 중에 해야 되는 행동이 있고, 풀면서 해야 되는 생각들. 예를 들면, 이거 3번 맞아? 4번 맞아? 이거 1번, 2번, 아니 확실하게 아니지만 3번, 4번, 5번 중에 헷갈리네? 막 이런 거. 이게 문제풀이 중. 한 다음에 세 번째 뭐야? 문풀 후가 있어. 문제풀이 후에 해야 되는 행동들. 내가 푼 거 판단 근거 있게 풀었나? 맞게 풀었나? 잘못되게 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뭐가 있어야 돼? 삼위일체가 있어야 돼.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졌을 때가 시험이 잘 풀리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 저 지문도 그 졸라 잘해요. 어렸을 때 책 졸라 많이 읽었어요. 그럼 이 문제 잘 풀려? No.
어렸을 때 책을 잘 많이 봤던 친구들, 고급 책을 많이 봤던 친구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막 뭐 찰스 다윈의 뭐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거, 찰스 다윈이 아니지, 그 뭐지? 진화론, 혹은 뭐야 리차드 도키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걸 봤다고 문제를 잘 푸는 거 아니야. 그건 뭘 잘하는 거야, 얘들아? 지문을 잘 읽는 거야.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다. 그건 뭐 하는 거야? 지문을 잘 읽는 거야. 근데 그 자체도 뭘 잘 읽는 거냐면 전반적인 스토리만 잘 읽는 거야. 스토리 중심의 글이야. 근데 스토리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건 스토리가 아니라 그 글을 왜 썼나, 출제 의도는 무엇인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지금이라도 수능 1등급 받으려면 책 읽어야 돼! 라고 하면 엄마, 엄쌤이 그게 아닌데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큰 상관계가 없어. 알았니?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독해법을 따로 배워야 되는 거지 이 자체로 책 읽는 것만으로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반면에 이런 애들이 있어.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많이 다닌 거야. 근데 뭘 잘해? 문제풀이를 졸라 많이 푸는 거야. 하루에 막 100문제씩 200문제씩 막막 풀었어. 그 아이들은 뭘 잘하는 거냐면 얘들아, 문제풀이를 잘하는 거야. 그 아이들은 지문 독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냥 문제를 보면 왠지 오늘은 왠지 2번이 딱 잘 보여. 왠지 답이 자기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 나야 막 이런 느낌이다. 그럼 뭘 잘하는 거야? 문제풀이 잘하는 거야. 문제 자체를 잘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은 예를 잘하는 거야. 예를 잘하는 것 중에서도 문제풀이 전, 후, 중 중에 뭘 잘하는 거냐면 문제풀이 중만 잘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러면요, 문제풀이 전과 후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지. 어떤 애들이냐면 전교 1등애들. 전교권의 애들은 문제풀이를 중에도 되게 잘하지만 문제풀이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해. 내가 어저께 3번과 5번 헷갈렸을 때 그냥 아무거나 찍었단 말이야? 난 어저께 왜 찍었지? 오늘 찍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조금 더 근거를 갖고 찾으려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저께 문제를 틀렸는데 5번을 끝까지 안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 오늘 문제 풀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됐다? 5번은 까지 무조건 때려치기도 5번까지 읽겠다. 이런 마음. 내가 어저께 지문을 다 읽고 주제를 안 찾았어. 엄쌤은 분명히 주제를 찾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주제를 안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것 같아. 주제 문제 틀렸어. 그러니까 나 오늘은 무조건 지문 다 읽자마자 주제부터 딱 써놓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문제풀이 전에 스스로한테 다짐을 써놓은 애도 있어. 너무 멋진 태도야.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 문제풀이 후 하는 애들이 있어. 뭐냐? 자, 문제 풀었지? 그지? 문제 전, 문제 중 했지?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기 전에 나 아직 채점하기 전인데 이 문제는 맞힌 것 같고 이 문제는 틀린 것 같아. 이 문제는 맞힌 것 같고 이 문제는 틀린 것 같으라고 채점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하는 애들이 있어. 이건 확실하게 맞힌 것 같아. 이건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리 검증하는 애들이 있어. 채점하기 전에. 너무 멋진 태도야. 미친 태도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1등 그냥 서울에 간다. 이거를 대부분 안 해. 난 그래서 이걸 시킬 거야 너희한테 1년 내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답 맞추기 전에 내가 푼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만약에 맞췄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내가 크게 잘못 독해했거나 잘못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걸 끄집어서 문제 고칠 수 있잖아. 반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맞췄잖아?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내가 찍은 거야. 어떻게 하면 안 찍을 수 있을까? 왜 찍었는가? 이런 걸 탐구하다 보면 성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 이제 그런 문제 풀이 질문. 그리고 채점까지 하고 나서 또 다시 2차 피드백. 나 1번 정답 1번인 줄 알았는데 3번이야. 그럼 내가 왜 3번이라는 걸 애초부터 지문 읽을 때 눈치를 못 갔었지? 싫다. 왜 그랬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깔 수 있을까? 지문을 갔더니 즉 다시 말해서라는 반복편이 있었네. 내가 이 표현을 놓쳤구나.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전 질문할 때 즉 다시 말해 또한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적어놓을 수 있게끔 문제풀이 후 연습을 하는 거, 이것들을 하셔야 돼. 알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지문과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게 기본 마인드야.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일단 이게 없었어. 그거를 바꾸고 싶다가 선생님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자 하나만 더. 자, 시험을 풀 거야. 문제를 풀 건데 정보 있잖아. 내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지문에 있니 문제에 있니?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봐. 얘들아, 정보는 지문에 있을까 문제에 많을까? 대답해주세요. 지문에 많아? 문제 많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둘 다 많은데 너는 욕하지 마. 서로 욕했지 지금. 너희가 욕한 거 다 들렸어. 욕하지 말고 지문과 문제 모두 있다가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조금 더 많이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생각 외로 어디냐면 정보는 얘들아 문제에 훨씬 많아. 정말 어디 많다? 문제에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don't forget 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맨날 지문에 포커싱을 뒀던 시간들이 많은데 사실 지문보다 정보, 문제풀이에 훨씬 유용한 정보들 어디 많다? 문제 자체에 많다. 다시 하나 말하면 발문에 많고, 그리고 보기 안에는 진짜 개 많고 겁나 많고, 그 다음에 선지 안에는 헷갈리는 거, 오답, 함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리면 안 되는 매력적인 오답 같은 것들이 진짜 많아서 실제로 정보의 밭은 어디 있다? 문제 자체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문 중심의 글보다 문제 중심의 글을 볼 수 있는 태도와 노력을 해보시는 것들, 우리 얼리버드 특강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이게 되면 진짜 멋진 게 하나가 되는데, 이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가 이해가 돼. 출제자의 의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시겠죠? 글을 이 문제 왜 내셨을까, 선생님? 교수님, 이거 문제 낼 거 저 알았어요. 지문 읽을 때부터 눈치 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미친 거 아니겠니? 출제자의 의도까지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